10년 전에 할 걸, 뭐 더 빨리 할 걸, 뭐 직장 생활은 한 10년만 할 걸,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3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그때 할 걸. 뭐 월급은 오를지언정 그게 내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좀 더 젊을 때 영원한 내 거를 찾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저는 76년생 46살이 되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아들 하나가 있는 워킹맘입니다. 감로 디자인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달콤한 이슬인데 이게 나라가 태평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슬이라는 전통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는 전통 문양을 응용해서 한류 패션 용품을 디자인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아 한복 수면 조끼로 2020년에 우수문화 상품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게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패션 디자이너로서 거의 18년, 19년 정도 디자인 일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디자인 실장 업무까지 이제 진행을 했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보낼 때는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돌봄을 해주시는데 학교를 가게 되면 점심 먹고 하교 후에 케어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학교에서 자세히 일일이 다 챙겨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녀서 칼퇴근을 해도 시간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유롭게 직업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막막하고 자신도 없고 세상을 잃는 것 같은, 처음에는 내가 루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명함이 있었는데 나는 어디 소속의 어떤 누구예요 라고 내밀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준비를 하고 관두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럴 현실적으로 그럴 여건 안 되더라고요. 하루하루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저 디자이너이다 보니 세계를 놓고 봤을 때 겐조라던가 돌체앤가바나라던가 그 나라의 좀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어떤 문양들이라던가 정서가 반영되는 거를 예전부터 봐왔었거든요. 흐름에 따라서 막 가는 스트릿 패션을 쫓아가는 것도 제 나이가 이제 이미 스트릿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양을 좀 연구해보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은 있으나 시장은 아직 형성이 덜 되어 있고 떠오르는 시장일 것 같다라는 확신은 그 정보 트렌드 분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땐 IMF 직후였어요. 취업하면은 정말 경사가 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취업을 탁 했는데 쭉 둘러보니까 디자이너 실장님들이 40이 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디자이너는 38, 39 이게 정년인가 이 생각을 했고 되게 두려웠어요. 나는 아직 한 15년, 20년이 남긴 했지만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석사 과정을 밟아서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다 하기도 했는데 시대가 흐르니 또 그게 정답은 아닌 거죠. 막연히 40이 넘으면 나는 디자이너를 더 이상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계속 찾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무엇을 할까? 난 좋아하는 건 디자인인데 뭘 해야 될까? 약간 계속 고민은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망할까 봐 걱정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1년 정도 창업해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할 걸, 더 빨리 할 걸, 직장 생활은 한 10년만 할 걸,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3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그때 할 걸. 순간순간 제 일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좀 도움은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회사를 옮겨 다니고 뭐 월급은 오를지언정 그게 내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네노라 하는 브랜드의 디자이너 뭐 이런 되게 명예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수단, 되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거. 근데 이게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나이가 40 넘어서 이제 딱 현실로 깨달은 거지만, 그래서 좀 더 젊을 때 영원한 내 거를 찾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였구나. 이걸 절실히 깨닫고 있죠. 사실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회사 다닐 때 육아를 병행한다는 거는 운적도 너무 많고, 입학식 날 이제 회식을 잡은 거예요. 내가 사정을 얘기를 해도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입학시켜놓고 회식 자리 갈 때, 이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업을 하니까 모든 스케줄은 내가 조절하는 거잖아요. 애를 위해서 좀 더 어떤 여건이 더 좋은가 고민도 할 수 있고, 나도 그 시간 피해서 스케줄 잡고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뭐 잘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둘 중에 뭘로 사업을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좋아하는 거. 왜냐면 제가 디자인만 했기 때문에 사업에 관해서는 하나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창업을 하는 거는 너무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도 디자인하고 싶어 이런 욕구만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놓고 봤을 때 내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행복하려면 좋아하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하면 그게 이제 지금 완전 성공하는 거겠죠. 1년 동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했는데, 하면서 여러 기관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을 내고 싶어도 지금 초기에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들어가는 뭐 사무실 월세 이런 거는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스페이스 살림처럼 저렴한 가격에 스타트업이 입주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 창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 기운이 빠진다거나 막 하기 싫어진다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게끔 좋은 정보를 많이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주변에 쭉 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분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년 전 거슬러 가면 이제 회사 관두고 나서 이제 뭐라도 해야지 했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디자인 말고. 그래서 그 뭐 여성 뭐 경력 개발 센터라든지 동네에 어떤 센터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한번 쭉 봤어요. 뭐 내가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좌가 있나 없나 봤는데, 운이 좋게도 온라인 쇼핑몰 최고 운영자 과정인가? 이게 석 달 동안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커리큘럼을 보니까 모든 과정을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료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정말 큰 도움을 얻었어요. 거기 강사진들이 다 실질 경험을 가지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 낼 때 뭐 일반으로 낼까요? 간이로 낼까요? 이런 것까지 다 코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내 돈 다 쏟아부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 라고 이제 강사님들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은 그런 거 아니야? 내 돈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여러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메인을 싸게 사는 방법 이런 것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사업을 할 때 너는 무슨 근거로 하려고 하니?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강사님들이. 그러면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까지 이제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검색어를 검색해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는지, 얼마나 많이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제가 디자인을 좋아하니까 어떤 디자인이 더 유망한지, 그 다음에 내 전공을 살려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제 데이터화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살 길을 좀 찾아갔는데, 거기서 중소벤처기업
교육부, 소상공인진흥센터, 뭐 여성경제인협회, 코트라 이런 그전에는 제가 몰랐던 기관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즐겨찾기 폴더에 싹 다 집어넣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계속 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 지인들의 의견이나 블로그나 뭐 카페에서 정보를 찾아서 보고 약간 신봉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내가 이해하기 쉬워서 그쪽 정보를 더 믿게 되는 것 같은데요. 쭉쭉 읽어보면 수익성 정보도 되게 많거든요. 광고료를 받고 그런 글을 올리는 거.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벤처기업부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고 뭐 소상공인센터 홈페이지 가보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자료를 얻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70, 80까지 디자인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거장들을 보면서 되게 동경을 해왔던 것 같아요. 부럽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어떤 회사에 다녀서는 그렇게 70, 80까지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꿈은 뭐 칼 라거펠드나 입생로랑처럼 내가 뭐 죽는 순간까지는 좀 너무 길지만 한 70, 80이 돼도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하면서 멋있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 이게 꿈이에요.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쉽게 뭔가 돈을 번다거나 그다음에 자본금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서 누가 뭘 잘 판다더라 이런 허황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애를 다 키우고 나서도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뭔지 생각이 되면 정보를 먼저 얻으라. 지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좀 더 10년 전에 할 걸이라고 하는 이유가 청년들에게 널려 있어요, 기회가. 무료로 교육부터 그다음에 지원까지 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취득해서 천천히 시도를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